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 미술작품의 다가서기라는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술작품의 비평 방법을 알아보고 비평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비평문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강의를 잘 듣고 쓰면은 너무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비평이 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평이란 미술작품을 자세히 관찰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자기 생각을 그리고 또 느낌이 있겠죠. 그런 걸 말과 글로 나타내는 것을 미술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렸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뭐가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평이라고 하죠.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술 비평 뭔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작품 비평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네,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평을 바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하기 어려우니까 미술 비평의 4단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4단계를 같이 듣고 이거에 맞춰 나가면서 비평을 한번 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작품 비평 4단계는요. 첫 번째, 마음 열기. 두 번째, 자세히 보기. 세 번째,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 네 번째, 생각하고 판단하기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마음 열기는 작품을 처음 보고 드는 느낌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아까 보여드렸던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이 보테로의 노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보고 드는 생각,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초록색이네요. 축구를 하고 있네요. 네, 축구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씩만 더 나가는 거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신나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통 그림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전체적인 모양이 조금 풍선해 바람을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웃음이 나온다. 뭐 자기 생각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자세히 보기입니다. 자세히 보기에서는 작품 전체와 부분, 또 등장인물, 배경, 소재, 재료, 작가, 제목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히 보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작품을 다시 보는 거죠. 이 작품을 다시 보면은 이제 색깔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색을 봤을 때 초록의 잔디와 또 붉은색, 파란색, 흰색 옷들이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경이 어떻습니다. 배경이 축구장인데 하늘이 안 보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소재가 특이하다라면은 소재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캔버스의 유체라서 뭔가 진짜 사람처럼 그리진 않았지만 색깔이나 이런 모습이 약간 실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제목이 노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즐겁게 놀고 있어서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작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에서는요. 작가의 관점,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예술가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 사람의 생각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 자체가 어떤 미술에 대한 배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작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작가는
축구를 하며 노는 아이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과장하여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축구를 하면서 노는데 이제 이 아이들 배경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뒤에 뭐 골대도 있고 관중석도 있고 아니면 뒤에 뭐 경기장의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다 빼고 심지어 잔디도 뭔가 어떤 모양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축구장이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겠어요? 뭐 축구장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일 수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잔디의 결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축구장이라면 이제 축구장에 있는 바닥에 선 같은 것들이 좀 더 그려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도 그게 다 없이 보면은 그냥 초록색 공간 위에서 뛰어노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가가 움직임에 집중을 한 것 같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귀찮아서 안 그렸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측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하면 누구나 열심히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보여주면서 작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물론 이제 실제 미술 평론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제 한 요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작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걸 그리는 작가의 마음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연습 단계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걸로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기예요. 작품에서 새로운 점이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아보는 거죠. 이 작품은 이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 작품은 이런 게 참 새롭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너는 무슨 작품에 대해서 했어? 나 이 작품에 대해서 나도 이 작품에 대해서 했는데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좋지 않아? 이거 저렇게 해서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건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면서 내 생각도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이 작품을 본다면은 여기 예시에는 이 작품은 대상에서 찾은 대상이 뭘까요? 사람과 공이 있겠죠. 이 대상에서 찾은 다양한 양감. 우리 맨 처음에 1학기 때 양감이 무엇인지 배워봤었습니다. 양감과 인물들의 움직임을 잘 표현해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그런 게 좋다. 아니면은 선생님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요새 코로나라서 좀 밖에도 못 나가고 이래서 답답했는데 이런 그림을 보니까 이 친구들 뛰어노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 저도 못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는 그림을 보니까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좋다고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이 어렵다면 저는 이래서 안 좋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의 소리를 듣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왜 좋은지 왜 싫은지 그리고 그간 배웠던 것들 있죠. 조형 요소와 원리 양감이나 질감이나 아니면 인물의 움직임 아니면 형태죠. 형태나 아니면 면이나 선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비평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림을 아니면 작품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의 활동은 비평문 쓰기를 해볼 겁니다. 비평하는 4단계를 배웠잖아요. 이 4단계를 쭉쭉쭉쭉쭉쭉 써도 되고 아니면 4단계를 한번 차례차례 써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평을 하는 글을
따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시 작품으로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비평문을 가져와 봤어요. 이 비평문은 황주리 작가의 돌에 관한 명상이라는 작품을 보고 쓴 글이네요.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특이한 모양의 돌에 그림을 그린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네. 마음 열기가 있죠. 마음 열기인 거죠. 돌에다가 그림을 그렸네? 뭐지? 처음 든 생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위에는 노를 젓는 사람, 갈매기, 섬, 눈동자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눈동자도 그려져 있죠. 특이하네요. 이것까지 발견을 한 겁니다. 뭡니까? 자세히 보기. 그리고 눈동자는 배 안에 사람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신기했다. 네. 그런 다음에 재미있는 모양의 돌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이 평화롭게 느껴져요. 생각하고 판단까지 해봤죠. 이제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 가지를 써서 작품을 자세히 감상을 하였고, 그리고 작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열심히 파악을 해봤죠. 그리고 돌 위에 그려져 있다는 점에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집중한 걸로 봐서는 이 재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네 가지를 다 써야지, 네 가지 힘나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 글처럼 세 가지 정도만 집중을 하셔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비평문을 쓰면 선생님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